모든 것이 시작된 날, 커피는 쓴맛이 강했고 판교의 하늘은 마치 젖은 시멘트 반죽 같았다. 이지한 차장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줄을 서 있었다. 지난 7년 동안 매일 아침 들렀던 바로 그 카페였다. 그녀는 주문한 커피를 받으며 언제나처럼 5영원짜리 지폐 한 장을 팁으로 최 노인에게 건넸다. 최 노인은 손을 덜덜 떨며 눈가가 짓무른 고단한 세월을 견뎌온 알바생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감사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지아는 그 행동에 대해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습관이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난장판을 아무런 감사 인사도 없이 수습하는 것처럼, 혹은 남의 화려한 스포츠카 밑에서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당시 회사는 운전자는 너무 많고 윤활유는 부족한 기계 덩어리 같았다. 지안이 바로 그 윤활유였다. 모든 제품, 모든 기능, 그리고 경영진이 타운홀 미팅 때마다 자랑스럽게 발표하던 그 눈부신 기술들은 모두 무대 뒤편 어딘가에서 그녀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그녀는 코드를 짰고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남들이 스톡 옵션이 대박 날 거라고 김칫국을 마시며 퇴근한 새벽 이시에 병목 현상을 해결해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스포트라이트를 쫓지 않았다. 그녀는 전략 워크숍에서 임원들에게 아부하며 술잔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가 생각하는 권력이란 완벽하게 작동하는 하드웨어와 버그 없는 펌웨어였지, 골프 회동이나 링크드인에 올리는 가식적인 겸손 따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성과를 내면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다.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일 때는 안전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는 순간은 찰나다. 그날 아침, 지아는 이미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어젯밤 늦게 특허 갱신 초안이 메일함에 도착했다. 통상적인 절차였다. RD팀 통합 출원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놀랄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인베디드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이름이 목록에 없었다. 디지털 기록 어디에도 없었다. 발명자로서도 기여자로서도 사내 정치에 둔감한 편은 아니었지만 이번 건은 너무나 계획적이고 정교했다. 그녀는 법무팀에 가벼운 어조로 메신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요. 시스템 아이디 2079 갱신건에 제 이름이 누락된 것 같아서요. 3시간 후 답장이 왔다. 안녕하세요, 지아님. 말씀 감사합니다. 갱신은 현재 팀 리더 명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표준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에서 당신을 지워버렸습니다. 호구님이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만약을 대비해 그 메일 스레드를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달했다. 이번 분기에만 4번째였다. 점수를 매기고 있던 건 아니지만 그녀는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 전달된 이메일, 슬랙 대화 내보내기 파일, 그리고 NDA 기밀 유지 협약의 각주들로 쓰인 전쟁 일기였다. R&D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하면 편집증이라는 제2의 뇌가 자라나기 마련이다. 그래도 그녀는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주니어 법무 담당자가 실수로 전체 명단을 누락했을 수도 있다. CTO, 최고 기술 경영자가 크레딧을 5명으로 나누기 싫어서 그냥 대표자만 올렸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어쩌면 그래서 그녀가 매일 아침 최 노인에게 꼬박꼬박 팁을 건넸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벌지 않은 것을 주머니에 챙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작은 친절만이 유일하게 남은 정직한 화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아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습관적으로 사원증을 태그하려다 자신이 이미 의심하기 시작한 불안감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인사팀. 이사는 지난주부터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담당 상무는 일일 면담을 3번 연속 취소했고 CTO는 최근 링크드인에 애자일 성장을 위한 레거시 직무 효율화라는 글을 올렸다. 그것은 기업 용어로 누군가 잘릴 것이다 라는 뜻이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자기 책상을 지나치면서도 그것이 자기 자리인 줄도 몰랐다. 가족 사진은 사라졌고 그 자리엔 누런 서류 봉투 더미와 누군가가 마시다만 스타벅스 컵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눈을 깜빡이다가 뒷걸음질 쳤다. 마침 청소 카트를 밀고 지나가던 용역업체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일찍 오셨네요.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항상 그렇죠.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때였다. 카페의 최 노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오피스 회전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그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지안을 발견하고는 셔플 댄스를 추듯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오늘 들어가지 마요. 그가 속삭였다. 커피 냄새와 공포가 섞인 숨결이 느껴졌다. 내 말 믿어요. 지안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웃음이 나올 뻔했다. 우유와 귀리우유도 잘 구분 못하던 70대 카페 알바생이 아침 8시 7분에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경고를 하고 있다니. 비에 젖은 그의 싸구려 비닐 우비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평소 졸음과 체념으로 흐릿하던 눈동자는 유리처럼 맑았다.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 어르신, 뭐라고요? 그녀가 뒷걸음질 치며 물었다. 손목을 잡은 그의 악력은 약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누군가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듯 주위를 살폈다. 설명도 미소도 없이 그저 말했다. 오늘 들어가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녀가 여전히 나쁜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되새기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그녀는 그 말을 들었다. 사원증을 찍지 않았다. 더 이상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잿빛 비가 쏟아지는 거리로 나가 차에 탔다. 운전석에 앉아 와이퍼가 닦아내지 못하는 앞유리 너머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쩌면 과로 탓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한국의 여성 직장인들이 척추처럼 길러온 깊은 곳에 묻어둔 직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 노인의 목소리에는 이미 공포로 진동하던 그녀의 내면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다. 길 건너편에서 자신의 회사 건물을 지켜보았다. 4층, 코너 창문, 그녀의 사무실, 그녀가 쟁취한 곳, 주말을 반납하고 친구들의 결혼식도 불참하며 피땀 흘려 얻어낸 그곳, 물집 잡힌 손가락으로 프로토타입을 짜맞추고 청테이프와 절박함만으로 실패한 프로젝트 2개를 살려낸 그곳. 8시 16분, 건물불이 켜졌다. 8시 17분 흰색 아반떼가 지정 주차구역으로 들어왔다. 김수진 대리. 주니어 개발자에서 팀 전략 코디네이터로 전직한 사실상 PPT 앵무새라는 거창한 직함을 단 그녀는 지난 6개월간 지안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주로 받아 적기만 했고 항상 지안의 구두를 칭찬하곤 했다. 8시 18분 정도윤이 BMW에서 내렸다. 그녀의 옛 인턴이자 최근 승진한 그는 마치 IT 교수 코스프레라도 하듯 팔꿈치 패치가 달린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는 한때 지안에게 제 멘토에 가장 가까운 분이세요 라고 말했었다.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던 시절에는 감동적이었다. 8시 19분 결정타가 날아왔다. 박민준 팀장이 서류 가방을 마치 오스카 트로피처럼 들고 미소 지으며 나타났다. 지안은 3번의 추석 연휴를 반납하며 그가 마감을 맞추도록 도왔었다. 그는 배포 실패로 아이의 학예회에 못 가게 됐다며 지안의 사무실에서 운 적도 있었다. 지안은 그를 커버해주고 이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실수라고 둘러댔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그녀의 주차 자리에 차를 대고 마치 주인인 양 그녀의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인사팀 직원들이 따라갔다. 검은색 파일 3개를 들고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특유의 기업 냄새를 풍겼다. 인사고과 퇴직 합의서 그리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해고 통보서들. 지안의 속이 뒤집혔다. 그녀는 그들이 마치 여느 목요일처럼 수다를 떨며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지안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게 그녀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휴대폰을 들었다. 새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캘린더 초대도 없었다. 사원증은 아직 비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녀는 보안 포털에 접속했다. 프로토타입 통합 시절 만들어둔 관리자 쇼컷이 아직 남아 있었다. OS가 변경될 때 아무도 그 접근 권한을 삭제할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로그 기록이 떴다. 8시 21분. 박민준 팀장 게스트 접근 승인. 4층. 8시 22분. 김수진 대리. 재직 직원. 4층. 8시 23분. 정도윤 과장. 재직 직원. 4층. 이지연 차장의 태그 기록은 없었다. 로그도 흔적도 없었다. 마치 그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는 빗줄기가 굵어지는 차 안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최노인이 마지막으로 건네준 커피는 컵홀더에서 차갑게 식어갔다. 길 건너편 누군가가 그녀의 사무실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렇게 그녀는 지워졌다. 실수가 아니었다. 누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쿠데타였고 오늘 아침 훨씬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지아는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비는 장례 행렬처럼 그녀를 따라왔고 익숙한 도로를 달리는 내내 앞유리를 회색으로 뭉개버렸다. 음악도 켜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그저 하얗게 질린 손으로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노려보았다. 차고에 삐딱하게 주차하고 시동을 켜둔 채로 10분이나 멍하니 현관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정밀한 수술처럼 해체되고 있다는 역겨운 깨달음 때문이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들어가 코트도 신발도 뜯지 않은 우편물 더미도 무시한 채 주방 서랍에 있는 노트북으로 직행했다. 회사의 원격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개인용 노트북이었다. 몇 달 동안 켜지 않았던 물건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IT 관리자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파헤치는지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먼저 개인 이메일에 로그인하여 법무 폴더를 확인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정신건강을 위해 거의 모든 문서를 자신에게 숨은 참조로 보내는 습관이 있었다. 회의록, 버전 로그, 심지어 특허 출원 초안까지 백엔드 아키텍처와 버전 관리 속에서 살아온 삶의 부스러기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 6주 전 전달된 초안, 예비 IPO 로드쇼 자료, 대회비.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슬라이드 6, 기술 핵심. 슬라이드 7, 주요 혁신 및 RD 개요. 슬라이드 8, AI 기반 인프라의 팀 주도 발전 사항. 거기 있었다. 원래 연구 노트와 대조해보면 명백히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의 다이어그램, 그녀의 모델, 벤더사가 구현을 망쳤을 때 새벽 3시에 그녀가 해결해낸 문제들. 하지만 그녀의 이름 대신 팀이라는 단어만 있었다. 그녀는 턱을 꽉 깨물고 얕은 숨을 내쉬며 오랫동안 화면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속 깊이 묻혀있는 속성 탭을 클릭했다. 최종 수정, 정도윤, 초안 작성, 김수진, 승인, 박민준. 당연하겠지. 그녀는 다음으로 법무 아카이브를 열었다.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보고하지 않았던 옛 자격증명 허점을 이용해 몇 번의 우회 끝에 접속했다. 그녀는 3년 전 파일, 그 중추적인 특허,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그 파일을 찾아 들어갔다. 그 조항은 부록과 추가 조항 아래 라이선싱 섹션 구석에 먼지처럼 건조한 법률 용어들 속에 파묻혀 있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특허 소유권은 사내 경업 금지 기간 만료 후 적절한 지주회사를 통해 정식 통지가 제출될 경우 재양도 될 수 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날짜를 확인했다. 해당 조항의 제한 기간은 정확히 14일 전에 만료되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뛰었다. 그들은 단순히 그녀를 지운 게 아니었다. 타이밍을 쉰 것이다. 그녀가 기여도를 주장할 수 없을 때까지, 법적 기반이 없는 퇴사자가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계산착오를 했다.
그 조항은 회사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권리 보유자가 양도 신청을 적절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하지 않았다. 지아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직 한 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빠르고 조용하고 외과 수술처럼 정확해야 했다. 시계를 보았다. 오전 10시 13분. 그들은 지금쯤 그녀의 사무실에서 액자가 치워진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의자에 앉아 모른 척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다른 노트북을 열었다. 개인적인 법률 인맥이 저장된 노트북이었다. 대학 룸메이트이자 지금은 태평양 같은 대형 로펌의 기업 변호사인 친구는 1년 넘게 연락이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자는 기억하고 있었다. 서류 더미에 누군가를 파묻어버리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지아는 목을 풀고 번호를 눌렀다. 안녕, 현주야. 급하게 처리해야 할 특허 양도건이 있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구 이름을 지우는 건데? 지아는 희미하게 웃었다. 내 이름. 지아는 잠 한숨 자지 않았다. 전화를 돌리는 사이 소파에서 쪽잠도 자지 않았다. 아드레날린이 너무 뜨거워 동해안 전체를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배신감은 이미 무의식 깊은 곳에 이빨을 박아 넣었지만 아직 피를 흘릴 때가 아니었다. 칼자루가 아직 테이블 위에 있을 때는 더욱. 비단 같은 목소리를 가진 기업 소송의 불독. 현주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타이핑을 시작했다. 자정 무렵 델라웨어의 페이퍼 컴퍼니 등록이 완료되었다. 깨끗하고 익명이며 빈틈없는 엘리 홀딩스. 이지안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무의미한 이름이었다. 서류 작업은 파이프라인을 흐르는 기름처럼 매끄러웠다. 현주의 로펌은 헤지펀드나 망해가는 스타트업을 위해 이런 일을 수도 없이 처리해왔지만 특허 목록에 시한폭탄을 매단 적은 처음이었다. 모든 양도에는 정밀함 서명, 타임스탬프, 관리 연속성이 필요했다. 지아는 자신이 집에서 개인 시간에 개인 장비로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었던 초기 다이어그램과 공식 파일에 포함되지 않은 초안들을 보냈다. 새벽 3시 43분, 회사에 다가오는 코스닥 상장 IPO과 직결된 6개의 핵심 특허, 클러스터에 대한 그녀의 지적 재산권이 법적으로 이지안의 이름에서 엘리 홀딩스로 재양도되었다. 새로운 문지기, 그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새로운 실체가 탄생했다. 회사는 여전히 자신들이 그녀의 작업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투자 설명서를 다듬고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중복되는 RD 인력을 정리했다고 자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팔아먹으려는 그 기술은 이제 그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의 라이선스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수였다. 두 번째 수는 동트기 직전 지안이 개인 이메일로 경쟁사인 버텍스 이노베이션, vertex innovations의 혁신 담당 부사장에게 신중하게 작성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버텍스는 그녀의 회사가 분기 리뷰 때마다 유행어만 갖다 붙인 한물간 기술이라며 조롱하던 가장 강력한 경쟁사였다. 제목 R. 기술 자문 제휴 가능성건 긴급. 그녀는 식별 정보를 제거한 재양도 특허 포트폴리오 요약본과 짧은 메모를 첨부했다. 향후 IP 전략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가능합니다. 그녀는 새벽 4시 27분에 전송 버튼을 눌렀다. 5시 2분. 전화벨이 울렸다. 저음의 부드럽고 흥미로워하는 목소리, 그리고 직설적인 말투였다. 몇 달 동안 귀사의 공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예상 못했군요. 모듈형 AI 프레임워크의 배우가 당신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지안이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로 그 기술은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닙니다. 잠시 침묵. 얼마나 빨리 공식화할 수 있습니까? 아침 식사 전에 도장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해냈다. 오전 6시 18분 지안의 메일함에는 두둑한 기본 리테이너 착수금, 스톡 옵션,
그리고 고래도 숨막혀 죽을 만큼 두꺼운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된 자문 계약서가 도착했다. 버텍스는 소란을 피우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때가 되면 불꽃놀이와 함께 그녀의 합류를 발표할 것이다. 지아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고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근육이 피로와 분노로 경련했다. 그때 2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이름, 제럴드 한국명, 강 고문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예전 이사회 멤버이자 꼰대 같지만 뒤끝 없는 스타일, RD층에 커피를 돌리러 오곤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그녀를 좋아했다. 조용한 화염방사기라고 불렀다. 제목, 뭘 요리하고 있는 거야? 내용은 딱 한 줄이었다. 재밌네. 다른 팀 레이더망에 자네 이름이 뜬 걸 봤어. 언젠가 자네가 불을 지를 줄 알았지. 지아는 화면을 응시하다 노트북을 덮었다. 불? 아,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성냥을 그었을 뿐이다. 전화는 오전 9시 14분. 회사 전체 조회 직후에 걸려왔다. 지아는 찜질팩으로 손목을 감싼 채 5번째 믹스커피를 저으며 식탁 위에서 징징대는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번호, 인사팀이었다. 지아는 벨이 2번 울리게 놔두었다가 받았다. 긴장해서가 아니었다. 저쪽의 담당자가 식은땀 좀 흘리길 바랐다. 안녕하세요, 이지아님. 피플팀 HR5 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 출근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CTO께서 퇴사 면담 일정을 잡아도 되겠냐고 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오 팀장의 목소리는 마치 크루즈 여행 상품을 검색하면서 스크립트를 읽는 사람처럼 영혼 없이 상냥했다. 전화기 너머로 파스텔 톤 정장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아는 혼자 미소 지으며 싱크대에 기대어 화강암 상판처럼 차갑게 대답했다. 변호사 대동하고 갈게요. 침묵. 네, 저기.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안의 미소가 더 짙어졌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오 팀장이 말을 더듬거리는 사이 지안은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번호를 차단했다. 그녀는 그들의 서류 따위 필요 없었다. 성장 기회가 적힌 폴더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내보내고 집안 정리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IPO라는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기 전에 오리들을 줄 세우고 있다고 착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 스포트라이트가 자신들을 녹여버릴 레이저라는 걸 몰랐다. 지아는 파일 캐비닛 뒤상자에서 낡은 사원증을 찾았다. 삐뚤어진 사각형 안에 코팅된 증명사진, 7년의 야근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조용히 뺏긴 공로를 갑오처럼 견뎌온 그 사원증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씹쓰리 봉투에 넣었다. 편지는 없었다. 뒷면에 노란 포스트잇 하나만 붙였다. 그녀가 아끼는 검은색 젤펜으로 쓴 3단어. 출원 날짜 확인해. 그녀는 오후에 그 봉투를 우체통에 넣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등기로 보내지도 않았다. 월요일 아침 우편물 더미 속 피자 쿠폰과 대량 주문 토너, 영수증 사이에서 발견되게 내버려 두었다. 박민준이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사직서나 구차한 사과 편지일 거라 예상하고 뜯어보게 놔두었다. 대신 그는 악몽의 서막을 발견할 것이다.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다. 문자도 전화도 비겁한 이메일조차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채용 공고나 검색하며 옛 팀 사진을 보며 울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완벽했다. 그들은 그녀가 이미 체스판 반대편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녀는 기술적으로는 아직 직원이었다. 디지털 발자국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슬랙 계정은 비활성 상태였지만 삭제되지는 않았다. RD 채널에는 접근할 수 없었지만 공개 채널인 IP 업데이트, 런칭 2025 브랜딩 채널은 여전히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길리 슈트를 입은 저격수처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날 밤, 주니어 개발자가 IP 업데이트 채널에 샴페인이 터지는 움짤 기아 if를 올렸다. 캡션은 D7. 지아는 터지는 코르크 마개와 흩날리는 일과
영의 가루를 바라보았다. 무지함. 그녀는 그들이 준비 중인 투자자 랜딩 페이지에 접속했다. 소수 임원만 아는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6개월 전 공유된 개발자 로그인을 아무도 바꾸지 않았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1초 만에 접속했다. 피치 덱 사업 계획서은 변한 게 없었다. 여전히 그녀가 만든 기술, 그녀가 낳은 아이디어, 그녀가 피를 흘려 만든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없었다. 특허는 회사 소유 IP라는 포괄적인 우산 아래 나열되어 있었다. 각주도 출처도 없이 도둑질을 혁신이라고 착각하는 팀의 영혼 없는 마케팅 문구만 가득했다. 그녀는 탭을 닫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새 창을 열었다. 버텍스의 사내 업무 공간인 스완이었다. 컨설턴트 대시보드 맨 위에 그녀의 이름이 있었다. IP 전략 우선 자문, 임원급 보안 승인.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직은 그것은 나중에 올 것이다. 지금 그녀가 느끼는 것은 명료함 뿐이었다. 그들이 그녀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놔두어라. 그녀가 지워졌다고 믿게 놔두어라. 진짜 지우개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펜을 쥔 것이 그녀였다. IPO 상장 전날. 사무실은 금간 벌집처럼 윙윙거렸다. 광적이고 자만심에 차있고 자의식 과잉으로 진동했다. 정장들은 카페인과 환상으로 달리고 있었다. HR팀은 방금 누군가의 인생 이막을 찾아준 상담사처럼 굴었다. 박민주는 진짜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임원 라운지에서 그 왁스칠한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했다. 어딘가에 확보된 IP를 바탕으로 더 슬림하고 강력해진 RD 파이프라인을 자랑하면서 말이다. 심지어 지적 수직 계열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뜻이나 알고 쓰는 건지 의문이었다. 지아는 볼 필요도 없었다. 이미 업데이트된 투자 자료를 읽어봤으니까. 부끄러운 오타와 재활용된 유행어들로 도배된 PDF 파일이었다. 하지만 12페이지 독자 기술 섹션 바로 아래 그녀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녀의 2022년 피치덱에서 그대로 가져온 다이어그램들. 이름은 바뀌고 색상은 변경되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코드 골격, 그녀의 프레임워크, 그녀의 신호 로직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문구 100% 자체 개발 및 소유. 지아는 테헤란로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47층 유리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옛 사무실이 아니었다. 이곳엔 진짜 의자와 진짜 권력이 있었다. 버텍스의 임원실에서는 부서진 야망과 절박함 대신 부와 원목 가구 냄새가 났다. 맞은편에는 버텍스의 CTO가 앉아 있었다. 지안이 기술 작동 원리, 병목 지점, 복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설명할 때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여자였다. 이사회 멤버들은 비웃거나 폼 잡지 않았다. 그들은 경청하고 메모했다. 그들은 단순히 자문역을 고용하는 게 아니었다. 미래를 상속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전 11시 12분, 그녀는 최종 부속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지주회사 엘리홀딩스 설립일로 소급 적용되는 계약이었다. 그녀의 모든 특허는 이제 그녀의 감독하에 버텍스를 통해서만 독점적으로 라이선스 될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전 회사는 여전히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다. 단지 돈을 내야 할 뿐, 그리고 그 청구서의 시계는 내일부터 돌아가기 시작한다. 도시 반대편에서는 그녀의 옛 팀이 샴페인을 터트리느라 올가미가 조여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박민주는 출장 뷔페 새우를 들고 건배 제의를 했다. 김수진은 CFO, 최고 재무 책임자가 웹사이트 상장의 주역들 페이지에 자기 얼굴이 실릴 거라고 하자 울음을 터뜨렸다. 정도윤은 인터넷어 혁신가로 두뇌 풀가동 상장이라는 태그와 함께 셀카를 올렸다. 그리고 엑셀 시트와 스트레스성 여드름의 바다 어딘가에서 라비 파텔이라는 주니어 분석가가 슬랙 스레드의 이상한 점을 보고했다. 저기요. AI 프레임워크 슬라이드의 저작권 체인 검토해 보신 분 있나요? 메타데이터가 좀 이상한데요. 지원 특허 중 하나에 출원 불일치가 있어요. 날짜 오류일 수도 있는데 더블 체크하고 싶어서요. 침묵.
20분 후 법무팀 누군가로부터 답장이 왔다. 문제 없음. 본사 승인 완료. 큐시트랑 패킷에 집중하세요. 라비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그는 신입이었다. 대학 때 신던 운동화를 여전히 신고 있었고 기회에 굶주려 있었다. 그는 메시지를 보관함에 넣고 탭을 닫으며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지아는 그 스레드를 읽었다. 박민준이 지난 분기에 삭제 금지라며 컴플루언스 문서 구석에 처박아둔 공유 자격 증명 파일 덕분에 여전히 슬랙 아카이브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라비의 메시지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노력했다. 아무도 듣지 않았을 뿐. 원래 그렇다. 그날 저녁, 그녀는 빌린 바닷가 펜션으로 돌아와 레드와인 한 잔을 따랐다. 축배는 아니었다. 아직은 열린 창문 틈으로 바닷바람이 소금기와 약속을 싣고 들어왔다. 카운터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 고문의 메시지였다. 이번에는 움짤이었다. 성냥이 그어지고 불길이 치솟는 모습. 지아는 미소 지었다. 내일 시장이 열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박민준이 그 텅 빈 연설을 마칠 때쯤이면 이사회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팔고 있다고 생각한 왕관의 보석은 이미 임대된 상태이며 집주인은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전 9시 2분 라이브 스트리밍이 시작되었다. 울림이 너무 심하고 위험은 부족한 방송이었다. 조명은 엉망이었고 너무 거만한 임원 3명이 마치 기후변화라도 해결한 영웅들처럼 나란히 서 있었다. 박민주는 중앙에 섰고 정도윤과 김수진이 혁신의 사도들처럼 양옆을 지켰다. 배경은 회사의 넥스트 호라이즌 기술 스위트 고해상도 렌더링이었다. 물론 이 멍청이들이 머신러닝 철자도 모를 때 지안이 착오해서 설계한 것이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여의도의 투자자들이 접속했다. 채팅창이 빠르게 올라갔다. 파이프라인 탄탄하네. 기술 흥미롭다. IP 담당자가 누구지? 대부분의 시청자는 뭘 보고 있는지 몰랐지만 분위기는 매수 우위였다. CFO가 연설했다. 운영본부장이 핵심 부문의 최적화에 대해 지루하게 떠들었다. 김수진은 긴장해서 헛기침을 하며 큐카드를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박민준의 차례가 왔다. 그는 약간 서성거리며 손바닥을 펴고 자신감 넘치게 말했다. 아직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은 절벽 위의 사람처럼 우리가 곧 선보일 혁신의 심장은 그가 시작했다. 교육부터 국방, 물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매끄러운 배포, 빠른 처리, 확장성을 갖춘 독자적인 AI 아키텍처입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100%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특허 포트폴리오로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그는 뒤에 있는 화면을 가리켰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우리의 주역들, IP 전략가들을 소개합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김수진의 사진, 정도윤의 사진, 다른 2명, 그리고 슬라이드 중간에서 화면이 깜빡였다. 버벅거렸다. 슬라이드가 멈추더니 천천히 새로운 이미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더 높은 해상도, 중앙에 배치된 틀림없는 그 얼굴, 이지안, 그 아래 굵은 글씨로 적힌 직함. 수석고문 버텍스 이노베이션. 구석에서 버텍스의 로고가 선명하게 맥동했다. 그들의 회사가 아니었다. 무대 위에 선 사람들이 아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띄워대던 그 종목 코드가 아니었다. 박민주는 문장 중간에 얼어붙었다. 턱에 힘이 들어갔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포착했다. 동공이 확장되고 입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 채팅창이 폭발했다. 잠깐, 저거 버텍스 아냐? 저 사람 저기로 이직함? 뭐야 이거? IP 넘어감? 망했네. 객석에 있던 CFO가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폭탄처럼 꺼내들었다. 김수진은 마이크를 떨어뜨렸다. 정도윤은 기술 스태프 쪽으로 몸을 숙이며 마치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물으라는 듯 속삭였다.
그때 법무팀의 강 팀장 카렌이 일어나 화면 밖으로 빠르게 걸어 나갔다. 이미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무대 뒤편에서 바퀴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전화가 빗발쳤다. 실시간 채팅은 물음표와 경고 이모티콘으로 도배되었다. 시청자의 절반이 이미 그 장면을 캡처했다. 60초 만에 트위터와 블라인드에 퍼졌다. 슬라이드는 기술적인 문제라는 배너로 대체되었다. 너무 늦었다. 세상이 이미 보았다. 이지아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이었다. 그녀의 옛 팀이 형광등 아래서 믹스커피 잎 냄새와 함께 자멸하고 있을 때 그녀는 바닷가 펜션 테라스에 맨발로 앉아 있었다. 한 손에는 커피, 몸에는 바다 냄새와 조용한 분노가 밴 담요를 두르고 있었다. 해가 수평선 위로 게으르게 떠올랐다. 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 내려다보니 최 노인의 문자였다. 딱 3마디. 그럴 자격 있어. 그녀는 소리 없이 웃으며 스트리밍을 껐다. 가장 좋은 점은 그녀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직접 성냥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그저 그 모든 것이 불타오르게 놔두었을 뿐이다. 정오가 되자 회사 홈페이지의 주가 카운트다운이 사라지고 투자 홍보팀의 정중하지만 어딘가 위협적인 메시지로 대체되었다. 예기치 못한 법적 검토로 인해 상장 일정이 재조정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그럴싸한 표현이었다. 투자자들은 자산 허위 기재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주요 펀드 3곳이 몇 시간 만에 발을 뺐다. 애널리스트 이명은 전망을 강력 매수해서 투자 유의로 변경했다. 여의도 화법으로 말하자면 쓰레기통에 불을 질러 로비로 밀어넣는 것과 같은 뜻이었다. 지아는 업계의 몇몇 조용한 동맹들과 함께 비공개 디스코드 방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밈들이 빠르게 쏟아졌다. 타이타니코에 합성된 박민준의 얼굴, 유목 위에 떠다니는 정도윤의 팔꿈치 패치, 상장이 상장 초상집이 될 때라는 캡션이 달린 김수진의 충격받은 표정 캡처. 그녀는 웃지 않았다. 별로 웃기지 않았다. 그것은 상온에서 시켜진 정의처럼 느껴졌다. 본사에서는 박민준이 임원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남은 것을 수습하려 애쓰고 있었다. 법무팀은 서류를 재검토하느라 난리법석이었다. 오후 3시쯤 컴플라이언스 팀 누군가가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던 말을 뱉었다. 우리 기술 아닙니다. 그때 감사위원회가 개입했다. 그들이 기업 가치의 핵심이라며 자랑하던 그 반짝이는 특허 다이아몬드들은 이제 델라웨어의 민간 법인에 묶여 있었고 경쟁사에게 독점 라이선스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즉 회사는 법적 금지 명령을 감수하지 않고는 기술을 팔 수도 확장할 수도 시연할 수도 없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법인 엘리 홀딩스는 그들이 흰 러그 위에 커피 얼룩처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바로 그 여자가 관리하고 있었다. 지아는 큰 소리로 통쾌해하지 않았다. 옛 동료들에게 전화하거나 암호 같은 트윗을 남기지도 않았다. 강 고문이 방금 핵폭탄을 떨어뜨렸구만이라고 보낸 대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은행 앱을 열어 최영수라는 예금주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다. 적요란에는 단순하게 적었다. 진실을 위하여. 최 노인이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나 알지, 돈을 쓸 줄이나 알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이 설명해 줄 것이다. 어쩌면 그는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살지도 모른다. 어쩌면 일을 그만둘지도 모른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둘 다 지쳐서 커피 한 잔으로 위로받던 때 그가 스치듯 말했던 여행을 떠날지도 모른다. 그날 밤 전화가 울렸다. 5년 동안 본 적 없는 번호였다. 한 이사. 그녀의 옛 멘토이자 회의실에서의 침묵은 곧 희미야라고 말했던 사람. 그녀를 비밀 프로젝트에 끌어들이며 때가 되면 인정받을 거야 라고 약속했던 사람. 하지만 박민준이 팀을 장악하자마자 증발해버리고 이메일 답장을 씹고 승진 심사를 건너뛰고 그녀의 공로가 흰 셔츠에 묻은 피처럼
팀에 흡수되도록 방치했던 남자. 지아는 벨이 2번, 3번 울리도록 놔두었다가 거절 버튼을 눌렀다. 집에 불이 났을 때만 그녀의 이름을 기억해내는 남자들에게 할 말 따위는 없었다. 한 이사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의 목소리엔 특유의 거만함이 묻어 있었지만 이제는 절박함에 젖어 있었다. 지아나, 나 한 이사야. 저기, 우린 양도건에 대해 몰랐어. 알지? 지금 여긴 난리야. 법무팀에서 라이선스 조건 물어보고 박 팀장은 거의 멘붕 상태고 이사회가 대안을 원해. 만약 네가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할 의향이 있다면 내가. 그녀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노트북을 덮었다. 테라스 밖으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하늘은 다시 깨끗해져 있었다. 분홍빛과 푸른빛이 부드러운 사과처럼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맨발로 와인을 홀짝였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개운했다. 그들은 뺏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는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을 정확히 돌려주었다. 에필로그, 연회장은 꽉 찼다. IT 임원들, 스타트업 창업자들, 다음 유니콘 기업을 찾는 기자들, 모든 좌석이 찼고 모든 카메라 렌즈가 추상적인 빛의 패턴과 유행어로 반짝이는 대형 LED 스크린을 배경으로 한 무대를 향하고 있었다. 버텍스 이노베이션 서밋, 미래를 빚다. 여느 기술 컨퍼런스와 다를 바 없어 보였고 평년 같았으면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무게감이 있었다. IPO 폭망 사태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공개석상에 나설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불명예스러운 그 회사가 아니라 떨어지는 왕관이 바닥에 부서지기 전에 받아낸 회사 버텍스에서 말이다. 강철 회색 눈동자를 가진 헛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버텍스의 여성 CEO가 짧은 소개를 했다. 그녀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고 소송이나 서류, 경업 금지 위반 따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말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모듈형 AI의 미래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작동함을 증명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설계한 건축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았어야 할 분입니다. 그녀가 옆으로 비켜서자 이지안이 걸어 나왔다. 파워포인트도 춤추는 홀로그램도 박수 사인도 없었다. 그저 맞춤 검은색 정장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여자가 확신에 찬 구두굽 소리를 내며 걸어 나왔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예의상치는 박수가 아니었다. 불확실한 박수도 아니었다. 마침내 따라잡은 인정 린딩의 박수였다. 그녀는 무대 중앙에 서서 1초, 그리고 2초를 기다렸다. 누군가 의자에서 자세를 고쳐 앉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해졌을 때 그녀는 마이크 쪽으로 몸을 숙이고 차분하게 말했다. 진정한 혁신에는 지문이 있습니다. 제 지문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미소도 드라마틱한 연출도 없었다. 그저 사실뿐이었다. 반박할 수 없는. 그녀 뒤로 화면이 바뀌었다. 6개의 특허 패밀리가 별자리처럼 펼쳐졌다. 각각 라벨이 붙어 있었고 자율주행 물류부터 적응형 학습 플랫폼에 이르는 모든 기초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아래로 단순한 자막이 흘렀다. 엘리 홀딩스 독점 라이선스. 그 순간 연회장에 있는 사람이든 집에서 생중계를 보는 5만 명이든 모두에게 명확해졌다. 미래는 그녀라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가 발명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은 회사는 누구든 그녀의 문을 두드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헤드라인이 빠르게 떴다. IPO를 침몰시킨 여자 이지안. RD 권력 구조를 다시 쓰다. 한 명의 엔지니어가 라이선스 제국이 된 방법.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마도 형광등 아래 슬픈 나무 테이블에 앉아있을 박민주는 이사회에 이 상황을 어떻게 포장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김수진은 링크드인 상태를 구직 중으로 바꾸고 있을 것이다. 정도윤은 한때 자랑하던 그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 쓰고 다시 주니어 역할로 돌아가 숨죽이고 있을 것이다. 한 이사는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를 지웠던 회사는 이제 생존을 위해 그녀의 작업물을 라이선스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지안, 그녀는 복수에 관심이 없었다. 복수는 시끄럽고 질척거리고 일시적이다. 이것은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정밀함이었다. 이것은 아키텍처 설계였다. 그녀는 바로 무대를 내려오지 않았다. 조명이 그녀를 한 번 더 비추도록 놔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한마디로 그 순간을 닫았다. 부드럽지만 방안 구석구석까지 들리는 목소리였다.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을 지우려고 한다면 이미 대본을 다시 써두었는지 확인하세요. 이 정글의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의 옛 사무실 추억 스위치를 꺼버릴지도 모릅니다.